한 건물 안에서 독일군은 위층을, 소련군은 아래층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마주치면 총 쏠 틈도 없이 삽으로 머리를 내려찍었죠. 이빨로 목을 물어뜯는 병사들, 굶주려서 동료 시체를 뜯어먹는 병사들, 200만 명이 투입되고 절반이 죽거나 다친 전투예요. 1m 전진하면 시체가 된다. 병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흐른 단일 전투, 스탈린그라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2년 여름, 히틀러는 새로운 도박을 시작했어요. 작전명은 블라우, 목표는 소련 남부의 코카서스 유전이었죠.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못하니까요. 근데 유전으로 가는 길목에 볼가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저 도시 이름이 뭐야? 스탈린그라드요. 그 스탈린? 네, 그 스탈린이요. 히틀러 입장에서 스탈린 이름 붙은 도시를 점령하면 엄청난 선전 효과가 있었죠. 반대로 스탈린은 자기 이름 붙은 도시를 절대 내줄 수 없었고요. 두 독재자의 자존심 싸움터가 됐어요. 전략적 가치보다 상징이 더 중요한 도시. 그래서 2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독일 육군 사령관 파울루스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어요. 8월 23일 독일 공군이 도시를 폭격했는데 하루 만에 민간인 4만 명이 죽었죠. 도시 전체가 불탔어요. 저게 도시야? 아니요, 이제 폐허예요. 히틀러는 좋아했습니다. 폭격으로 부숴버리면 점령이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효과가 났어요. 무너진 콘크리트, 부서진 공장, 반쯤 무너진 아파트가 전부 천연 요새로 변했거든요. 탱크가 지나가지 못했어요. 독일군 자랑인 전격전은 탱크가 빠르게 돌파하는 건데 폐허 속에서는 쓸모없었죠. 탱크 전진, 잔해에 막혔어요. 돌아가, 옆길도 막혔어요. 소련군 62군 사령관 추이코프는 독특한 전술을 썼어요. 독일군에게 최대한 붙어서 싸우는 거였죠. 거리가 가까우면 독일 공군이 폭격을 못하거든요. 적이 50m 앞이에요. 더 붙어 30m요. 더 가까이 코앞인데요. 그래야 폭격 안 당해. 포옹 전술이라고 불렀어요. 독일군은 이걸 쥐들의 전쟁이라 불렀죠. 전투가 건물층, 방 단위로 벌어졌거든요. 3층은 독일군, 2층은 소련군, 1층은 또 독일군, 이런 식이에요. 계단과 복도에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위에서 내려와, 밑에서 올라와. 총알 없어. 수류탄도 없어. 그럼 삽으로 패.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썼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총 겨눌 틈도 없었거든요. 야전삽 날을 갈아서 도끼처럼 만들었죠. 손에 잡히는 건 뭐든 무기가 됐어요. 벽돌, 파이프까지요. 특히 악명 높았던 곳이 파블로프의 집이에요. 소련군 파블로프 병장이 이끄는 24명이 4층짜리 아파트 하나를 점령했는데요. 독일군이 58일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저 건물 왜 안 뚫려? 24명이 버텨요. 24명한테 2달을? 벽 뚫어서 옆 건물이랑 연결했대요. 프랑스 전체를 점령할 때보다 이 건물 하나에서 더 많은 독일군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시가전이 그만큼 처참했던 거죠. 저격수들의 전쟁도 치열했어요.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가 225명을 사살했죠. 독일군은 저격수 때문에 낮에는 머리도 못 내밀었어요. 머리 내밀지 마. 왜요? 아까 이반이 내밀었다가 죽었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아. 베를린에서 최고 저격 교관을 불렀는데 그것도 당했죠. 전투가 길어지면서 보급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독일군 보급선은 수백 킬로미터나 늘어졌는데 철도는 3줄 뿐이었고 규격도 안 맞았거든요. 탄약 보급은 일주일 후에요. 식량은 모레요. 오늘 뭐 먹어? 말고기요. 또 독일군은 도착 전부터 이미 군말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반면 소련군은 볼가강 건너편에서 계속 보급받았죠. 강이 얼자 오히려 보급이 더 쉬워졌어요. 트럭이 얼음 위로 달릴 수 있었거든요. 9월부터 11월까지 독일군은 도시의 90%를 점령했어요. 소련군은 볼가강변의 얇은 땅덩어리만 겨우 붙들고 있었죠. 어떤 곳은 200m도 안 됐어요. 거의 다 먹었다. 조금만 더 밀면 끝이야. 근데 그 조금이 안 밀려요. 추이코프는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볼가강 건너에는 우리 땅이 없다. 후퇴하면 강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련군 내부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후퇴하거나 겁먹은 병사는 자기 편 손에 죽었거든요. 독전대라는 부대가 후방에서 감시하면서 도망치는 병사를 쐈어요. 물러서면 안 돼? 물러서면 뒤에서 우리가 쏴. 앞에서도 쏘고 뒤에서도 쏘면? 스탈린그라드에서만 14,000명의 소련군이 자기 편에게 처형당했어요. 2-3개 사단이 아군 총에 맞아 죽은 거죠. 그게 스탈린 방식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독일군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보급도 부족하고 병력도 줄었고 추위까지 찾아왔죠. 히틀러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철수해야 합니다. 안 돼. 병사들이 얼어 죽어요. 스탈린그라드 포기는 안 돼. 왜요? 내 체면이 있잖아. 바로 이때 소련군이 반격합니다. 12월 19일 작전명 우라누스가 발동됐어요. 소련군 100만 명이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한 거죠. 측면을 지키던 건 루마니아군이었어요.
적 탱크입니다. 대전차포는 없어요. 어떻게? 도망쳐요? 루마니아군이 뚫리자 소련 탱크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12월 23일 남북 협공이 칼라치에서 만났어요. 독일 육군 25만 명이 완전히 포위된 겁니다. 포위됐습니다. 뭐? 사방이 다 적이에요. 파울루스는 탈출을 건의했지만 히틀러가 거부했어요. 공중 보급으로 버텨라. 육군이 하루에 필요한 건 500톤인데 실제 공수는 100톤도 안 됐어요. 12월 만슈타인 장군이 구출 작전을 펼쳤어요. 겨울 폭풍 작전이었죠. 구원군이 포위만 킬로미터 앞까지 왔는데 히틀러가 돌파를 허락 안 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육군도 돌파해. 총통이 안 된대요. 왜?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할 수 없대요. 결국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포위망 안의 상황은 지옥이었어요. 식량이 떨어지자 군말을 잡아먹었고 그마저 다 먹자 쥐를 잡았죠. 뭐 먹을 거 없어. 쥐 잡았는데 나눠 먹을래? 동상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발진 티푸스가 퍼졌어요. 병원에는 부상자가 넘쳤는데 약도 붕대도 없었죠. 의사들은 마취 없이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독일 병사 프리츠 루도비치의 편지가 남아 있어요. 폐허 속 지하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약혼녀에게 썼죠. 다음 크리스마스는 더 나을 거라고요. 그리고 대리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부 없이 서류로만요. 다시 못 만날 걸 알았던 거죠. 프리츠는 실종됐어요. 수만 명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1943년 1월 소련군 최후 공세가 시작됐어요. 포위망이 좁아졌죠. 항복 권고가 왔어요. 거부해. 총통 명령이에요. 내 명령이야. 끝까지 싸워. 1월 30일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켰어요. 독일 역사상 원수가 항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살하라는 암시였죠. 근데 다음날 항복했어요. 원수가 항복하다니. 저도 죽기 싫어요. 1943년 2월 2일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났습니다. 9만 1,000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 끝나고 돌아간 건 6천 명뿐이었죠. 나머지는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소련군 100만 명, 민간인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왜 이렇게 처참했을까요? 두 독재자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그 도시를 반드시 뺏어야 했고 스탈린은 절대 못 내줬죠. 왜 이 도시에 집착해요? 스탈린그라드니까 그냥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전부야. 전략보다 상징이 더 컸어요. 그래서 200만이 쓰러졌습니다. 이 전투 이후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못 잡았어요. 1945년 베를린 입성 때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복수를 외쳤습니다. 1m 전진하면 시체가 되던 곳, 한 건물을 두고 수천 명이 죽던 곳, 양측 합쳐 200만의 피가 흐른 도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